안녕하세요, 오디쌤입니다. 오늘은 시나리오 분석 전형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라는 매체는 스토리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매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스토리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은 하나의 씬을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쓰는 것, 즉 여러 개의 씬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여러 정보들을 전달하면서 관객들을 스토리로 이끌어 간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한 씬을 주고 분석해봐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장면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이해를 하고 영화를 찍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좀 어렵죠?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 한 장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의 장면을 만드는 이유는 어떤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된다는 미션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신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관객들한테 어떤 정보를 전달해야 될까요? 이 여자는 자기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한다 라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러면 보여주는 방식으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잠깐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한 번씩 장면들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자, 만들어 봤나요? 제가 듣지는 못하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만들었던 방식들을 얘기해 줄게요. 일단 여자를 화장대 앞에 앉히고 예쁘게 화장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장면, 또는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이 여자를 쳐다본다 라고 하는 장면들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쉽게 만들어냈었어요. 자, 이 모든 장면들이 여자가 자신을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정보를 전달을 하긴 해요. 하지만 뜨끔하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장면들을 보면서 관객들은 지루하다 라고 느낄 것이고, 자,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갈등 속에 정보를 숨겨서 전달하라 고 해요. 그리고 세이브 더 캣이라는 책에서는 떨어지는 고양이를 구해줘라 라고 말하는데요. 자, 이게 무엇인지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높은 빌딩에 고양이 한 마리가 매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울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고양이를 여자가 발견을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여자가 고양이를 구하러 가야겠죠. 자, 이제 갑니다. 가는데 바람이 휙 부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헝클어지고 여자가 어떻게 해요? 다시 머리를 묶는 거죠. 자신의 머리는 소중하니까요. 그치? 자, 그동안 고양이의 팔은 점점 힘이 떨어지고, 그치? 자, 여자가 결국 다시 가요. 가서 손을 내미는 거죠. 고양이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또 간절한 마음에 어떻게 발톱을 싹 내미는 거예요. 잡으려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팔을 뒤로 쓱 빼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거죠. 그러면 관객들은 어떤 것을 볼까요? 이 여자가 과연 고양이를 구할 수 있을까? 저 고양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장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갈등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이쁘다라는 정보가 어디로 들어가나요? 관객들의 머리 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관객들한테는 갈등을 보여주고 정보는 어디로? 머리 뒤편으로 쓱 전달하는 게 영화라는 방식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전달해야 되나요? 관객들은 갈등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앞에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이미 사람들이 링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들고 두 사람이 싸우는 걸 기록도 하고 있겠죠.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이 극장에서 2시간 동안 손에 땀을 쥐고 영화를 보게 하려면 계속해서 갈등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정보는 어디로? 관객들의 머리 뒤편으로 쓱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나에게 한 장면을 주었다고 하면 나는 무엇부터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갈등부터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 속에는 반드시 이 작가가 혹은 감독이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감독의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자, 그 의도를 찾고 나면
내가 이 장면을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그리고 앞 장면을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뒷 장면을 어떻게 연출해야 되는지 우리가 더욱더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고, 교수님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얘가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시나리오 안에 있는 서브 텍스트들을 읽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점검하는 것이죠. 자, 연습 문제 하나 보고 끝낼게요. 택시 운전사의 팔신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갈등과 영화 속에서 갈등을 만드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8. 만섭의 집, 밤.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만섭. 작은 마당 한가운데 2층으로 올라가는 돌계단이 놓인 아담한 2층 집이다. 하지만 돌계단을 그대로 지나치는 만섭. 마당 끝에 비좁은 틈으로 들어간다. 좁은 틈으로 나있는 초라한 현관문. 불이 꺼져 있다. 만섭. 어디 갔나? 방 안에는 만섭의 딸 은정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있다. 만섭. 우리 딸 벌써 자는 거야? 은정. 만섭. 밥 먹고 자야지. 만섭이 은정을 일으키는데 싫다고 버티는 은정. 턱 밑에 상처가 나있다. 만섭. 이거 왜 이래? 누가 이랬어? 은정. 넘어졌어요. 만섭. 내가 진짜 보자 하니까. 상구 이놈의 자식을. 은정. 상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넘어졌어요. 만섭. 너 아빠한테 자꾸 거짓말 할래? 김은정? 너부터 야자 맞을까? 고개를 가로젓는 은정.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다. 자, 여기서 갈등은 무엇인가요? 만섭은 은정의 상처를 보고 싶다. 은정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 싫다. 라고 하는 게 갈등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이 갈등이 아니라 서로 목표가 부딪혀서 어느 한쪽이 포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상태. 만섭이 은정의 상처를 보거나 은정이 만섭의 상처를 보여주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들을 영화에서는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어떤 정보가 전달되나요? 은정이 상처를 숨기는데도 불구하고 만섭이 알아차리는 것으로 보아서 상구가 예전부터도 은정을 괴롭혔을 것이다. 은정이 상처를 숨기는 걸로 보아서는 만섭이 상구를 혼내러 가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인지는 조금 더 추론을 해봐야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만섭이 진짜 행동으로 옮겼던 적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도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지금도 만섭은 어떻게 하고 싶다? 상구를 혼내러 가고 싶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만섭이 다혈질인 것 같다, 은정이 철이 든 것 같다 라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갈등이 무엇인지 먼저 찾고 갈등의 맥락 속에서 상황들을 살펴보다 보면 아주 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나에게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분석하는 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두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